안녕하세요. 허실수학학원 최봉근입니다. 이번에 예비고일 최상위반 중에서 한 반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또 어떤 학생들과 또 연이되고 호흡을 맞추고 좋은 결과를 만들지 참 많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잠시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1998년에 강의를 시작해서 올해 만 27년 차고요. 그리고 퍼실에서는 만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27년 경력 동안에 25년 정도가 이 서부 지역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서부 지역 학교들에 대해서 특징을 잘 파악하고 변화를 잘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모두 전부 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정한 수학의 멘토가 되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1월 22일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최상위반 겨울방학 커리큘럼인데 학습 과목은요, 먼저 공수1, 공수2, 대수의 미적분, 노원 이렇게 4과목을 진행하고요. 지금 공수1, 공수2는 여기는 고1 과목이고요. 그 다음 대수와 미적1은 여기가 고1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교재들은 전부 다 자체교재로 진행하고요. 학습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수1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수2를 진행하고 대수, 이렇게 미적1 이렇게 순차적 진행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수1, 2는 정말로 많이 공부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공수1, 2는 진행 속도가 좀 빠를 거고요. 상대적으로 대수와 미적은 조금 천천히 나갈 그럴 계획이고요. 일단 이번 방학 동안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지금 고2 과정의 미적분 원까지 저 4과목을 모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4과목 어떤 과목이든 전부 다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고 그걸 실전에 응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조금 그 5등급제로 바뀐 이후에 10%좀 만만한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지금 10% 1등급인데 목표를 10% 1등급이 아니라 내가 1% 안에 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등급이 다 같은 게 1등급이 아니라 1% 1등급과 10% 1등급은 천지차이예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때 수없이 좀 반드시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 숙지 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과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제가 많아서 정말로 열심히 따라오지 않으면 과제를 다 소화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과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량이 많으니까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과제, 두 번째는 저는 매주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매주 성취도 평가를 보고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그때그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들의 그 과제율과 과제 완료율과 그 다음 테스트 결과를 매주 집에서 부모님과 학생들이 다 받아볼 수 있어요. 매주 발송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론 결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시게 되면 별도의 보강 수업은 없습니다. 보강 수업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저하고 학원하고 이렇게 이미 사전에 약속된 결석이라면 그날 수업 영상은 이제 아이한테 영상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제 수업이 좀 과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부류가 세 부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제가 너무 많아서 본인한테 다 못 해오는 경우, 두 번째는 겨우겨우 과제만 딱 해오는 경우, 세 번째,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좀 의외로 많은데 그 많은 과제를 다 하고도 여력이 돼서 선생님 저 문제 더 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자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문제를 더 풀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요청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저 2단원에서 이 유형이 좀 아직까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2단원 이 유형을 더 풀고 싶어요, 이렇게 콕 집어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제 그 아이에 맞춰서 맞춤 과제를 따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별도로 따로 전달을 하니까 요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과제가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불구하고 정말로 효과를 많이 보려면 요 점을 좀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푼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디가 약한지 그 포인트를 찝고 본인이 약한 데를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메꾸는 게 가장 빨라요, 발전은. 그러니까 요 부분도 어차피 있는 제 시스템이니까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움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학 동안 11월 22일부터 3월 2일 개학 전까지 이렇게 진행돼서 방학 수업이 끝나면 이제 입학 후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잠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입학 후에 보통 일반적인 학원이나 최상위권이 아닌 반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전 3주나 한 달 전부터 이제 시험 대비 체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우리 반은 입학과 동시에 바로 시험 대비 체제에 들어갑니다. 시험 대비 체제라는 건 뭐냐면 선행 올수록 시험 범위에만 올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한데 첫 시험에서 기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시험 대비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이제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 대비에 들어가면 교재는 대체 뭘 쓰느냐. 그 시험 대비 교재는 첫 번째, 이 지역 모든 학교의 실제 기출시험지, 그리고 두 번째, 요즘 학교 추세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다 대부분 모의고사 킬러 문항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제작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들, 아실 만한 책들, 뭐 올림포스 고난도나 아니면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뭐 자이스토리, 절대등급, 뭐 1등급 수학, 블랙라벨,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최상위 레벨의 교재들을 아이들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풀고 시험 볼 건데, 이걸 다 사는 게 아니라 일부 한 2권 정도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시험 범위에 맞춰서 편집을 다 할 거예요. 편집을 다 해서 1차, 2차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니까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짧은 영상 안에 좀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제가 이제 최상위반을 하면서 느끼는 거를 바탕으로 좀 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하고 이 영상을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지금 저희 학원 최상위반 들어올 정도면 중학교 때 선행을
아주 많이 하는 학생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당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중학교 학생 입장에서 선행을 한다는 마음가짐은 이제 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큰 부담이 없이 난 중2니까 중3인데 불구하고 나는 고1 걸 해, 고2 거 해, 막 재밌어 막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실수 하나가 정말로 치명타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절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선행 느낌이 아니라 바로 입시와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진짜 여러분들 각오를 진짜 새롭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마음가짐은 버려라. 이제부터는 진짜 입시다 라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시켜서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라고 해서 이렇게 시키는 것만 잘 따라온 아이들도 물론 훌륭한 아이들인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던 아이들이라면 이제 체제를 좀 바꿔서 수동적으로 해왔던 아이들이라면 이제 능동적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 이외에 내가 뭘 좀 더 찾아서 해야지.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 단어는 좀 약한 것 같아. 선생님께 부탁해서 문제를 더 받아야지. 누가 주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약점을 스스로 내꺼나간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계속 시키는 것만 한 아이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상황을 본인이 가장 먼저 파악을 하고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체크하고 먼저 채워야 된다는 거. 예. 그 두 번째 그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공수원이 고1 1학기 시험범위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작년에 또는 그 전에 선생님 6번 봤어요, 7번 봤어요. 많아요, 그런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이제 뭐가 치명적이냐면 내가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단어 문제를 쉽게 본단 말이에요. 쉽게 봐서 자만해서 조금 막말로 좀 까불다가 하나 틀려버리면, 물론 시험 끝나고 풀면 다시 맞죠. 그거는 시험 때 이거 너무 쉬우니까 많이 풀었던 거니까 막 풀어요. 이렇게 잘 풀려, 찍었어 답을. 근데 틀려. 이게 엄청 치명적이에요. 세상의 거는. 물론 어려운 문제는 맞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내 아래 아이들이 다 맞히는 문제를 내가 틀렸다? 이건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로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자신 있고 쉬워하는 문제라도 절대 자만하지 마라. 많이 할수록 겸손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안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펄실 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수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11월부터 시작되는 11월 이제 말부터 시작되는 펄실 수학학원 예비고1 2026학년도 예비고1 겨울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또 이 자리에 또 오랜만에 섰습니다. 제가 일단 이 커리큘럼의 내용을 한눈에 좀 보실 수 있게 그냥 칠판에다가 내용을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놨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소개, 강사 소개. 네, 제 입으로 제 이름을 또 말하면서 소개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름은 이수형이고요. 제가 이 학원에서 지금 고등부 전임 강사를 한 지가 벌써 이제 6년이 지났고, 이제 또 7년차 이렇게 또 접어드는데, 지금은 이제 고3,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고3 친구들을 또 수능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예비고일 영상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곳 은평구 토박입니다. 은평구 토박이. 그래서 태어난 것도 여기서 태어나고, 신사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충암고등학교를 쭉. 그래서 제가 지금
예비 고1 또 뭐 고2, 고3 때도 이 주변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는 퍼실이 없었지만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또 이제 나름 공부도 꽤 잘했어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그래서 입시도 좋은 결과를 치러서 포항공대 포스텍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일도 했었는데 또 수학 자체가 또 재밌고 또 흥미를 느끼고 그런 면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또 이런 수학을 가르치는 길로 또 접어들게 돼서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은평구 토박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주변 뭐 은평구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구 뭐 조금 더 나가서는 마포구 근데 어쨌든 이 주변 은평구에 있는 학교들의 뭐 특성, 성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 학교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뭐 시험 출제 경향이라든지 뭐 입시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화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플로우, 전체적인 흐름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꽤 자부하고 있는 안다고 자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뿐만 아니라 뭐 은평구 자체에 대한 그런 정서나 정보에 대한 것도 제가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학생들의 뭐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되는 얘기들을 또 같은 지역 주민이자 또 학교 선배로서 얘기를 좀 더 편하게 또 더 잘 아는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 당장 수업을 하고 있는 고3 친구들만 해도 다양합니다. 그 성적대가 다양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고3 수능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처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수능 좀 줄어든 편이긴 하지만 뭐 5등급 6등급 때에 있는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등급은 5등급제지만 9등급제 기준으로 5등급, 6등급 친구들서부터 전교 1, 2등 친구들까지도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레벨이 다양하게 쪼개져 있는데 다양한 레벨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각각의 학생의 또 수준에 맞는 또 지도를 해줄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 소개는 좀 계속 나쁘끄러우니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뭐 기간은 일단 예비고의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2025년 11월 22일 개강인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2026년 2월까지 그때의 기간이고 당연히 이제 이어서 이제 바로 1학기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겨울방학 때까지의 커리큘럼을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목표는, 뭐 레벨이 뭐 반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각 과목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 적용시키는 게 뭐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수업 목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좀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나 공수 1, 공수 2 벌써 한 3번 했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개념을 제대로 안다는 거는 들었을 때 이거 나 알아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과정을 보태면은 나와서 제가 수업하듯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같나요? 근데 그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개념을 안다고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예를 들면 대수 문제인데 대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공수 1, 2의 개념을 자유자재로 갖다 끄집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또 제대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 레벨이 높거나 선행을 많이 한 친구일수록 요거에서 방심하거나 교만해지기 쉬운데 다시 한번 수업을 듣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뭐 하면서 뭐 그런 대상의 친구들은 개념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비고1 친구들인 만큼 아직 공부 방법이나 학습 태도가 이제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심지어 고3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3 친구들도 좀 늦게 합류한 친구들은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비 고1 때부터 이런 공부 방법이나 수학에 대한, 특히 수학에 대한 학습 태도, 이런 거를 이제 저랑 같이 수학 공부하고 수업해 나가면서 형성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 전이죠. 제가 3년 전 요때 이제 예비 고1 처음 이제 온 친구들, 예비 고1 고1 때 온 친구들이 지금 이제 수능 직전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계속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하면서 수학 성적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까지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수험 목표는 수학 실력 자체의 향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학원이든 뭐 인강이든 과외든 어쨌든 뭐 수학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이제 내신은 특성상 뭐 프린트나 아니면은 뭐 부교재나 뭐 아니면은 학교에서 좀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주로 바짝 공부를 해서 순간 반짝해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데, 이건 특히 이제, 고3 자녀를 이미, 교육하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형이나 누나나 뭐, 언니나 오빠 중에 고3 있는 뭐, 혹시라도 뭐, 재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거 물어보면 알 겁니다. 이게 내가 결국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높은 성적, 좋은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학 실력 자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내신에서 막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어려운 문제를 막 이거를 풀게 이거 50분 안에 풀라고 낸 거야? 막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또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여러분들은 수능까지 목표로 또 달리는 친구들일 텐데, 수능에서 난생 처음 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수학 실력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높은 성적,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저와 함께 수업하시면서 제가 뭐 이 문제 하나 설명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 설명하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결국은 그게 수학에 대한 실력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고, 저는 좀 그런 쪽에 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 대상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반 레벨을 크게 4레벨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좀 높은 레벨의 반입니다. 첫 번째 푸른바다 과목반은 공통 수학, 공수 1, 2를 최소 1회 이상 선행 완료한 학생이 듣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레벨은 레벨 테스트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지만, 레벨 테스트 결과 안에서도 공수 1, 2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선행, 뭐 2번, 3번 한 학생도 있고 뭐 4번, 5번 한 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반은 공수 1, 2 최소 1회 이상 선행을 완료한 상태여야지 좀 따라오기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레벨의 붉은 바다 보급반은 공수 1, 2까지는 아니어도 공수 1을 최소 한 번 이상 선행 완료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밍크고래 반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번째, 네 번째 레벨은 선행을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했는데 하긴 했어. 근데 좀 불안한 상태. 하긴 했는데 약간 그냥 한번 쓱 했어. 아니면 했는데 막 까먹은 부분이 많아.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했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하는 중이어서도 괜찮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네 번째 레벨 반 친구들은 나는 나 수학 싫어. 나 수학이랑 별로 안 친해. 나 수학에 뭐 자신도 없고, 그런 친구들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크게 4가지 레벨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네 레벨의 반의 수업 내용, 겨울방학 때 수업 내용, 뭐 진도죠. 그래서 요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진도와 교재는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레벨 1에 해당되는 반은 공수 1, 2, 대수, 지금 고3 기준으로 수 1이죠. 그 다음에 미적분 1, 지금 고3 기준으로 수 2. 그래서 공수 1, 2와 대수와 미적분 1
10까지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학생들의 따라오는 거에 따라서 미적분 1은 약간 좀 지엽적인 거는 조금 배제하면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수 1, 2, 대수, 미적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벨 B반은 공수 1, 2, 그 다음에 대수까지 지금 고3 기준으로 수 1. 그 다음에 이제 C 레벨은 공수 1, 2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 레벨은 일단 공수 1을 한번 제대로 하자가 기본적인 목표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따라오는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공수 2를 좀 중요한 단원 위주로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3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더 짚어주고 복습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여기 따로 쓰진 않았는데 따로 쓰지 않은 이유는 자체 교재입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뭐 필요한 프린트 이런 거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요. 교재 자체는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는, 이게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는 주 2회 6시간인데, 예비고일 지금 친구들은 좀 더 할 게 많기 때문에 주 3회 총 9시간으로 일주일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각 반에 시간까지 다 써놓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해서 일단 요일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각 시간표는 이제 뭐 이제 학원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올라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두 반은 같은 레벨의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 구성 및 특징 뭐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구성은 판서식으로 제가 설명하고 과제 문제풀이 판서로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 그 다음에 또 해당하는 문제풀이 같은 거 기본적으로 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질문 첨삭이 또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방학 중에는 물론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판서 설명을 또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개인별 질문 첨삭도 계속 들어가고 특히 시험 기간이 다가갈수록 이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요 시간표에서 토요일에 해당되는 수업은 요 이제 첫 번째 레벨 반은 요 토요일 날 대수를 진행하고요. 토요일 날 대수를 진행하고 그 다음 평일에는 공수 1, 공수 2 이렇게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 토요일 대수와 요거의 상황에 따라서 수투를 여기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든지 공수 2에 이어서 진행하든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요 평일 때는 공수 1 그 다음에 끝나고 공수 2 그 다음에 토요일은 대수부터 시작하는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B레벨과 C레벨에 해당되는 반은 토요일은 공수 2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요 B레벨 반은 대수까지도 해야 되는 반이기 때문에 평일에 월요일 수요일에는 공수 1을 좀 더 빠르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수를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C레벨 반은 요때 이제 공수 1을 조금 더 요 반보다는 천천히 나가는 구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D레벨에 해당되는 요 두 반은 요 토요일 날 진도 안 나갑니다. 진도 안 나가고 대신에 뭘 할 거냐? 개별 질문 첨삭을 더 빡세게 할 겁니다. 왜? 여기 해당되는 친구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하나 추가로 설명해 줘야 되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 수업 때 진도를 더 나가지 않고 개별 첨삭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이렇게 진행을 해봤을 때 또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서 와서, 그래서 제 강의 기본적인 구성은 판서식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판서로 기본적으로 하되, 개인별 질문 첨삭, 과제 검사하면서 질문 첨삭에 들어가고, 당연히 매시간 과제가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제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각이랑 결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뭐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결석에 대한 보강은 따로 진행되진 않지만, 수업이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결석했을 때에 제가 영상을 보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불가피한 경우고 사실 이거의 제일 이상적인 케이스는 요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들었어. 근데 수업을 듣고 끝내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과제도 하고 복습도 해야 되는데 수업 들을 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고 저 문제풀이가 내가 잘 됐는데 이해가 되고 또 했는데 막상 내가 스스로 해보려니까 잘 안 돼. 그랬을 때 선생님 저 영상 보내주세요 하면은 제가 편하게 그냥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을 한 달도 남지 않은 고3 친구들도 영상 보내달라고 해서 복습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에 활용하는 게 이상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고요. 결석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내용과 이제 과제 완료를 간단하게 주간 문자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강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예비고1 이번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계속 수학을 공부하면은 제가 아까도 강조했듯이 수학 실력 자체가 향상된다고 반드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은 운적인 요소도 작용하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시험에서의 또 결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너의 수학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한 중요한 시험에서 그 결과는 빛을 발할 거다라고 지금 고3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시겠지만 좋은 또 선택을 하셔서 또 저와 함께 또 수업을 하면은 저는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퍼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수학 강사 홍유서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고1이 되는 예비 고1 학생들 겨울방학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제작되는 현재 저는 퍼실 수학학원 고등부에서 고3 수능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예비 고1부터 시작이니까 한 3년 가까이 되겠네요.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준 친구들과 열심히 수능 수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까지 함께 3년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의 대입이 끝나고 다음 새로운 예비 고1 학생들과 또 다른 3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비 고1 겨울방학 커리큘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총 3가지로 제가 적어놨는데 우선 첫 번째부터 볼까요? 개념 이해 및 완성입니다. 개념, 그 누구나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제가 생각하는 개념의 이해 정도는 한 번 수업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 그 수업을 듣고 스스로 개념서를 펼쳐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 개념에 관련돼서 이해가 완벽해져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의 개념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또 하나, 공식들 참 많죠. 고등수학에는 참 공식들이 많아요. 그 수많은 공식들을 전부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와, 이건 너무 많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식에 그냥 단순한 암기는 지양합니다. 아시겠죠? 공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 공식의 유도 과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공식을 접근해야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 공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분석입니다. 문제 분석은 출제자의 시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출제자는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출제한 문제 안에 어떤 개념을 너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안에는 그 개념을 활용한 어떤 표현이 등장할 것이고 그 표현을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 개념을 떠올렸으면 그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내는 과정까지, 그리고 대체 강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과 문제풀이 시간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공부 방법 및 공부 습관입니다. 예비 고1 겨울방학은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1이 된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설레임,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1이라는 자각은 잘 없어요. 나는 아직 중학생인 것 같고 아직 고등학생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시간은 참 많은데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 스스로 모르는 것들을 체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공부 습관이 덜 잡혀 있어서 공부를 하는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적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조언을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부 습관은 여러분들이 그 습관이 잡힐 때까지, 아니지, 그 이후에까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과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 구성을 좀 보죠. 반은 총 5개 반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 반, 킹 펭귄 반, 로열 펭귄 반, 아델리 펭귄 반, 젠투 펭귄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이름은 펭귄 반이에요. 자, 2번하고 여기 3번하고 여기 5번을 함께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 첫 번째부터 좀 볼까요? 황제 펭귄 반, 킹 펭귄 반입니다. 우선 황제 펭귄 반하고 킹 펭귄 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공수 1, 공수 2, 대수 세 과목을 모두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 많죠. 그쵸? 그래서 수강 대상 역시 황제 펭귄 반과 킹 펭귄 반은 공수 1, 2를 한 번 이상은 공부한 학생들이 들었으면 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공수 2 한 중간까지 했는데 못 들을까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수를 진행해야 하는 반이다 보니까 조금 벅찬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수강 대상은 우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시간표를 잠깐 볼까요? 황제 펭귄 반 정규 수업인 황제 펭귄 반 여기 월금 이렇게 잡혀있는 게 황제 펭귄 반 정규 수업입니다. 그리고 특강 수업이 있는데 그 특강 수업이 토요일 오전에 잡혀있어요. 자, 토요일 오전 특강 킹 펭귄 반이랑 지금 같이 되어 있죠. 킹 펭귄 반 역시도 정규 수업은 화, 목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우선 특강 수업이 토요일 오전에 같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토요일 오전 있죠. 저 토요일 오전은 공수 1, 공수 2 중에 공수 2를 첫 주차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 1을 2번 배우고 공수 2를 바로 하는 거예요. 첫 주차부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공수 1이 먼저 끝나겠죠. 그쵸? 그러면 공수 2의 수업 시간이 2번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수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수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공수 2가 끝나고 대수만 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대수만 진행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고 대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1학기 내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수 1 수업이 복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됐죠? 자, 두 번째 가보죠. 로열 펭귄 반입니다. 로열 펭귄 반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공수 1과 공수 2까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학년 수학 전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수강 대상이 공수 1은 한 번 이상 정도 본 학생들이 들었으면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덜 배웠어도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수 1을 한 번 이상 공부한 학생들, 로열 펭귄반 볼까요? 자, 로열 펭귄반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특강 수업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수업은 전부 공수 1만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 그래서 공수 1이 쭉 진행이 다 되고 공수 1 다 끝나면 공수 2가 쭉 진행이 되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대신에 공수 2가 진행이 되고 끝이 나는 그 시점, 다시 공수 1으로
학교로 돌아가서 복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아델리 펭귄하고 젠투 펭귄반입니다. 아델리 펭귄반하고 젠투 펭귄반은 우선 목표는 공수 1까지가 이번 겨울방학 목표입니다. 아니,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건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아델리 젠투 펭귄반은 중3 현행을 지금까지 해온 친구들, 그러니까 공수 1하고 공수 2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고등수학을 아예 접하지 못한 친구들, 아니면 공수 1을 배웠는데 한 중간까지밖에 못 배웠어요. 그 앞부분도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대상인 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수 1까지가 우리의 학습 목표예요. 알겠죠? 자, 여기 볼까요? 아델리 펭귄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하고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시간이 잡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젠투 펭귄반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토요일 마지막 오후특강, 저 시간에는 공수 1 진도를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에 배운 내용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개별로 제가 직접 첨삭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고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개별적인 지도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5개의 반에 관련돼서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넘어온 게 있죠. 자, 아델리 젠투 같은 경우에 공수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와 주신다면 공수2 제가 앞부분, 아니 중간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성취도와 저와 함께 할 때 그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교재입니다. 자, 수업 교재는 리본 공수1, 공수2, 대수입니다. 처음 듣는 교재인데요. 네, 자체 교재예요. 자체 교재고, 자, 리본이란 교재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리본 교재는 기본적으로 개념서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적혀져 있어요. 자세하게. 기본 개념만 있나요? 아니에요. 심화 개념도 전부 적혀져 있어요. 필요한 모든 내용이 적혀 있는 교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필수 유형 연습을 할 수 있게 필수 유형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 교재예요. 중간중간 고난도 문항들도 섞여 있는 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본 교재 하나로 여러분들이 공수1, 공수2, 대수 여러분들의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체 프린트라고 써놨는데, 자, 자체 프린트는 각 반마다 학생들의 성취도들이 약간씩 다르겠죠. 그러면 이거만으로 이 친구들을 만족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조금 더 시켜주고 싶어. 그러면 제가 그때 학생들의 레벨에 맞춰서 프린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별 테스트는 각 단원이 끝나는 시점마다 테스트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원에 대한 이해도, 성취도를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겨울방학입니다. 예비고1 겨울방학의 중요성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커리큘럼 소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예비 고1 학생들한테 2가지 단어를 조금 얘기를 하고 끝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는 꿈이라는 단어예요.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점차 명확해지고 대체 내가 저 꿈을 이루려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꿈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된 학생들은 주변에서 특별한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고1 학생들한테 그 꿈이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단어는 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친구를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 번 수업을 듣더니 모든 내용을 이해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더니 바로 맞춰요. 근데 나는 그 수업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이제 조금 이해가 될랑말랑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개념서를 펼치고 열심히 한 두세 번을 봤더니 그제서야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봤더니 몇 개를 또 틀려요. 그러다 한 세 번째 풀었더니 드디어 맞춘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보다. 근데 너무 어렵다. 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 실력이 향상되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은 비록 저 친구만큼 빠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지만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가서 내 앞에 시험지가 놓여졌을 때는 저 친구가 풀 때 나도 풀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 친구보다 더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비고1이라는 시간은요,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시기예요.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가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꿈하고 노력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꿈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